코로나19 탓에 2년 만에 개최된 2021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메인 행사의 하나인 드론 불꽃쇼와 공군의 블랙 이글스 쇼가 갑자기 취소돼 아쉬움을 줬습니다. 4년 전 포항 지진으로 포항 흥해 지역 개인 주택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조 5,300억 원, 경주시 1조 5,65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 신산업 육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에서 오늘 정오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발생하는 등 경북 동해안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그제 영덕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뒤에 이와 관련해 어제 4명, 오늘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은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오늘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오늘 확진자 5명이 발생한 가운데 경주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간호조무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주시는 확진된 간호조무사가 지난 19일까지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와 직원 12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코호트 격리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포항에서는 오늘 정오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됐으며 방역당국은 연구소 직원 등 400여 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2년 만에 개최된 2021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이번 행사는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개막식 유튜브 생중계는 15만 명이 접속해 온라인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행사의 하나인 드론 불꽃쇼가 전파 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취소됐고 공군의 블랙 이글스 쇼 역시 사전 연습 이후 진동과 소음 민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을 줬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진앙지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개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실정에 맞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모두 갈라져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무너져가는 거나 다름없다며 한탄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갔는데 4년 지진 이후로 계속 이렇게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도 파손돼 찬물이 시원찮게 나온 지 4년째입니다. 3층짜리 개인주택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층을 지탱하는 1층 기둥이 갈라졌지만 보상금은 740만 원만 받는데 그쳤습니다. 3년이 되고 4년이 돼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는 아예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일어서가지고 한번 다 같이 그 피해 입은 만큼만 더 달라 소리도 안 해요. 피해 입은 만큼만. 또 다른 집은 곰팡이가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이곳은 침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곰팡이가 심해지는데 균열이 생긴 틈새로 빗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두 개인 주택들인데 개인 돈으로 보수를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이 갈라집니다. 개인주택 주민들은 지원하는 피해 보상금이 터무니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한 주민은 견적은 5,600만 원이 나왔지만 실제 피해 보상금은 고작 도료비 67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짓는 것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보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부서진 경우 재건축이 필수적이어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한 피해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그런 심대한, 그러니까 주요한 구조부에 손상이 가는 경우에는 사실 건물을 거의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상당한 어떤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포항시는 정부 피해 구제 지원단 손해사정사가 피해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피해금 책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건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나도록 갈라지고 비가 새는 집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개인주택 주민들.
사실상 정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본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 증가한 2조 5,34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경제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4천억 원, 생태도시 환경과 도시 인프라 조성에 5,200억 원, 시민 안전과 복지 등에 9,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포항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확정됩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본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5.1% 늘어난 1조 5,65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폐철도 활용 사업인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에 100억 원, 신라의 달밤 황금 조명 78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36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시설 개선과 차량 첨단 소재 성형기술 구축,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경주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 이자는 불어나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허모 씨.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2년 가까이 매출은 급감하고 대출마저 막히면서 생계가 막막합니다. 원금을 포함해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은행에 갚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달 이자가 1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에 당첨돼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할 자금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 답답해요 이게. 내년 6월달 입주인데 대출은 다 막힐 대로 다 막혀버리니까 입주할 수 있겠나 그것도 걱정이고. 30대 후반인 직장인 김모 씨도 최근 인상된 금리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지난해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최근에 10만 원 늘어 한 달에 13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초기 2.9였던 대출 이자율이 불과 몇 달 새 3.2%로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란 소식이 계속 나오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두 자녀가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가게에 부담은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소비 위축 그리고 경기 침체로 빠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금융 정책으로 은행들의 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수술용 로봇과 유전자 가위 기술 등 공학의 범위가 의학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공학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의사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의사 과학자는 물론 연구에 집중하는 의사조차 찾아보기 힘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분야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의사 과학자 양성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가 염산 테러를 당한 공무원과 소속 부서원 모두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공무원 염산 테러 사건으로 해당 공무원은 물론 소속 부서원 모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소속 부서원의 상황을 고려해 정기 인사에 맞춰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이 20대 여성 강사를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에도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교육청의 기강 해이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건 지난달 22일. 50대 행정실장이 학교 체육관에서 오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여성 강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피해 강사는 가해자인 행정실장을 찾아가 성추행 확인서까지 받았고 학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후 자체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강사가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분이 요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매뉴얼에 보면 면담이나 인지한 것 가지고 대체할 수 없다. 경북교육청의 학교 내 성추문 처리 매뉴얼을 확인해봤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처럼 정식 신고 접수 이전의 면담은 신고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대응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인 공간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피해 강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 중학교에서 50대 영양교사가 행정실 여직원을 성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관이 회의하고 우리 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밖에 이야기할 수가. 사건만 터지면 안동입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북도의회는 이딴 교직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포스텍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최정예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공대와 삼성전자는 채용 조건형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명, 모두 200명을 반도체 공학과로 모집합니다. 해당 학과 학생은 등록금과 특별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차별화된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용산리 주민은 안전대책 없이 마을 하천을 없애 주민을 홍수재해에 놓이게 했다며 포항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시청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포항시가 포항 아이파크 아파트 부지에 있는 마을 하천을 덮고 직각으로 하천의 유로를 변경하면서 저지대에 있는 용산 1리 마을 주민은 홍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릉군과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산부인과 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울릉군 내 산부인과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의료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가 매달 한 차례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순회 진료를 진행합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웠는데요. 내일도 돌풍과 함께 경북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이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어제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가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아졌는데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9.8도로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는데요. 경주와 영덕, 울진은 영하권에서 아침을 맞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강풍특보가 발효된 곳이 많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포항과 울진, 영덕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오늘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져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6도, 경주 7도, 포항과 울진 8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머물면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보됨에 따라 포항해경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안가 방파제와 갯바위 등의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